네, 오늘은 어쩐지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시장을 마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장 전 주요 헤드라인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젠슨항 CEO 관련한 헤드라인들이 뉴스를 정말 많이 장식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일정은 오늘이 진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전 8시 30분 예정되어 있는 SK 회장과의 공동 Q&A에서 또 추가적인 협력 방안들이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 일정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기업 총수들과 만난다라는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 하루는 뉴스를 많이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오픈 AI가 IPO를 앞두고 이 챗 GPT를 AI 슈퍼앱으로 전환에 나서겠다라는 소식이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수주 안에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IPO를 앞두고 기업 가치의 정당화를 위해서 수익성이 높은 B2B 사업의 비중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또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미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을 보였고 우리 국내 증시도 지난주 후반 들어서부터 점차 반도체 종목들의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별 코멘트들을 한번 좀 짚어볼 텐데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단기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되겠다 봤고요. 이제 홍콩계 쪽에서 골든호스 쪽에서는 한국 주식의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 확보가 필요하겠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내 쪽으로 바라보자면 대신증권 쪽에서 지수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경계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코멘트를 내놓은 만큼 이런 부분들도 조심하시면서 좀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난주 마감 이후 나왔었던 주요 공시들을 살펴볼 텐데요. PSK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죠. 이 기대감이 넥스트마켓까지 이어지면서 상승폭을 확대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 마켓링크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Booming, and Korea is doing very well. And Korea, my partners here in Korea, very important to me. Friends here had a very good year, but this is just the beginning. As you know, NVIDIA introduced 4 new products this week. Vera Rubin is the next generation for AI supercomputers. Vera Rubin will use a lot of HBM, a lot of LPDDR. Number 2, we introduced a brand new CPU called Vera. Vera is revolutionary. And this CPU will use a lot of memory. LPDDR5. This year, we had 1 product. Next year, we have 4 new products. So we are going to be very, very busy. So get ready for a very exciting new year. That's it. That's why I'm here. 네, 내년에 무려 4가지의 신제품이 출시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기회를 잡게 될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챙겨보기 앞서서 지표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 야간 선물이 하한선까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10% 낙폭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 전략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시장 흐름을 보여줬었던 직전 금요일장 미증시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오면서 시총이 하루 만에 2,000조나 증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미증시 분석부터 도와주실까요? 전적으로는 고용지표발 시장 악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하시는데 그건 좀 일종의 좀 핑계인 것 같고요. 무슨 말이냐면 고용 지표가 되게 좋아 보였지만 내용을 까보면 이게 월드컵 특수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지금 지방정부조차도 당연히 레저, 그다음에 접객
지방정부 거기서 대부분의 그 예상치를 뛰어넘는 고용자 수가 나왔는데 그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라질 거라서 아마 FOMC에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긴장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그 사이에 레버리지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레버리지로 향한 투자가 활발했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것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 그런 움직임은 상당히 컸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간 우리 뭐 사실 우리 그러니까 2배 이상 난 종목들 워낙 많았었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또 레버리지로 또 많이 이용을 했고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 반도체 투톱의 단일 종목 ETF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가 이런 것들의 해소 과정이 뭐 미국에서부터 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 그다음에 미국 밤 금요일에 다 나타났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스페이스X IPO 때문에 좀 다들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또 FOMC도 앞두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일종의 차익 실현 욕구지 뭔가 아예 이제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거다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차트가 하나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차트를 앞으로 좀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빅스를 보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봤는데 노란색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더 자세히 봐야 될 것은 개별 종목 옵션 거래가 많다 보니까 개별 종목 옵션의 그 변동성을 웨이티드 에버리지한 그것이 이제 저 위에 소위 빅스 EX라는 이제 새로운 지표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것이 서로 격차가 벌어졌을 때 시차를 두고 즉 파란색 개별 종목 옵션의 변동성은 안 떨어졌는데 시장의 지수만 떨어졌다면 변동성이 이것이 다 캐치업한다고 그러죠. 쫓아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번에 금요일 날 하룻밤 이것이 완전히 이제 쫓아갔었고 이걸 좀 더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지금 변동성이 늘어나는 구간인 것만은 분명하고 이것 자체가 개별 종목 옵션 최대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가 늘어났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단기 변동성이 지금 확대된 국면은 맞으나 이 AI 관련해서의 고점을 논할 시기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구글에 이어서 메타까지도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하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이 AI 관련한 종목들이 혹시 변동성을 더 확대할 만한 이벤트들이 될까요? 이런 일정들이? 말씀 주신 대로 아마 1년 전 이맘때 그러니까 AI 투자한다고 유중한다고 그랬으면 시장이 오히려 더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상황이 좀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B2가 늘어났고 플러스에서 이제 유중까지 한다고 하니까 돈 모자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들이 나타나고 최근에 또 금리가 다시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하면서 이런 걱정이 좀 더 커진 것만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메가톤급 그런 IPO들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죠. 이번 주 금요일 미국 시장으로 스페이스X IPO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10월 안으로 이제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 안에 지금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기존의 메가톤급 IPO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M7의 유증까지 있어 이러다 보니까 유동성 마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또 한 번 금요일에 좀 악재로 작용한 것만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것을 시장에서 좀 소화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젠스랑 이펙트가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IPO하는 AI 종목들 우리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가져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인텔 사례에서도 봤고 델 사례에서 봤지만은 이것 자체가 시장의 그런 유동성 우려에 대한 일정 부분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이번 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으나 긍정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AI 관련해서의 지분을 좀 가져간다라는 것이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켜 줄 수 있을지도 한번 추후 움직임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로도 살펴보자면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대규모 자금이 글로 이동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 제기가 되고 있죠. 반도체 종목들이 그런 이유로 또 쉬어갔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다음을
노리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벗어나서 뭐 예컨대 최근에 뭐 기술 이전 이야기가 나오는 바이오 쪽으로의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이미 미국에서도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최근 2달간의 흐름과 정반대로 그 사이에 부진했던 업종들이 상위권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간의 미국의 11개 업종의 수익률 순위를 보면 완전히 뒤집어져서 기술주, 경기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대표적으로 M7이 들어가 있고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분야 위주로 꼴찌 한마디로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 위에 상위권으로 보면 그 사이에 부진했던 이제 에너지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아예 한 달, 1년,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가장 부진했던 건강관리, 부동산도 있고 금융 같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종이 상위권으로 올라오면서 지수보다 부진했던 업종은 3개 종목인데 지수보다 나은 업종의 숫자가 더 많아져 있는 상황. 이것 자체는 시장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순환매라고도 표현하지만 시장의 폭이 좀 넓어지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아직 정점을 논하기에는 이른 상황에 또 다른 형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한다고 지금 한 2달간 너무 급하게 먹었기 때문에 이제 소화제 먹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사이에 덜 오르는 업종 위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사하게 지난주에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은행이나 보험주들이 상대적인 좋은 성과를 보였었고 건강관리 쪽도 서서히 그와 유사한 미국과 유사한 헬스케어 분야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완전히 안 좋다,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반도체 쏠림 완화 국면 속에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젠슨항 CEO의 방안이 한창 진행 중이고 그 일정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언급되고 있는 섹터는 여러 가지인데 이 중에 정말로 좀 수혜를 기대를 해볼 만한 쪽이 어떤 쪽일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을 바라보실까요? 1차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이 참 타이밍이 교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국에서 이제 소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레버리지 해소 욕구가 가장 강할 때 그나마 소위 말씀드렸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의 총수가 와서 한국과의 그런 전략적 제휴를 정말로 이전과 달리 다방면에서 얘기를 해준다는 것은 상당한 안전판 역할을 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걸 우리가 조금 빨리 꺼내서 썼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수요일 이전까지 한 2주간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세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난주 수요일 이후부터는 차익 실현이 이미 국내에서는 좀 시작됐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말씀 앞에 잘 표로 정리를 해주셨던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의 그런 제휴는 당연하고 현대차까지 새롭게 LG그룹이나 네이버 같은 또 NC 심지어 이제 우리 게임사들 이런 쪽과의 그런 새로운 제휴를 열어줬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젠순왕은 욕심쟁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 유력한 모든 분야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으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인데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갈 때는 사실은 그때가 상승 탄력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나올 텐데 이제 숫자로 계산이 가능한 이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고민하시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플러스 지금 피지컬 AI 중에 휴머노이드 부분은 중국하고 또 양다리를 좀 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트리하고 전략적 제휴 이미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로보틱스 쪽 분야에 있어서는 휴머노이드 분야에 있어서는 젠슨왕이 상당히 소위 양손에다가 이 떡을 쥐고 뭘 더 좋아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투자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는 단순 기대감보다는 찍히는 숫자들을 조금 더 주목하면서 전략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에 오늘 시장을 안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현금화를 해야 될까요? 다양한 고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CPI, PPI, 젠슨항 일정이 많습니다. 이번 전략 좀 어떻게 챙겨볼까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지만
이미 사실 어찌 보면 현금화를 지금 고민하기엔 조금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단기에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뭔가 대응을 하는 것은 너무 뭐랄까요, 섣부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분명 있습니다. 분명 좀 다음 주까지는 변동성이 좀 심할 가능성이 좀 높다 싶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은 내 포트폴리오가 이런 변동성에서 얼마나 더 취약한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일단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가 너무 쏠려 있는 거 아닌가를 잘 체크를 이번 주에 하시면서 지나가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번 주에 CPI, PPI, 그 다음에 스페이스X, 다음 주에 FOMC의 마지막에는 소위 세마녀의 날, 그 앞에 이번 주 목요일 우리나라는 네마녀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뜩 지금 소위 이제 악재들이 잔뜩 있는데 오히려 금요일 날 시장이 한번 두들겨 맞았고 오늘도 아마 조정을 볼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지금 웨이트 앤 시 좀 지켜보는 하루가 더 좀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너무 여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는 이미 좀 약간은 늦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하루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일찍이 현금을 확보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조정에서 어떤 쪽을 좀 전략을 챙겨보는 건 좋을지 짧게만 코멘트 주실까요? 결론적으로는 쏠림 현상이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다변화할 뿐. 아까 우리가 업종 새로운 게 올라오는 것들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약간 시장 전체에 맞추면서 그 사이 덜 들고 갔던 부분을 조금 더 채워가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재경 대표님과 전략 챙겨봤고요. 대표님과 함께 글로벌 식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